네,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천기누설 앵커 문다현입니다.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을 법대로 구제해드리는 시간, 코인 응급상황실입니다. 코인 투자로 인해서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정수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코인 피해자 응급상황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법대로 하자. 이 말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일단 법을 잘 알고 계신 입장에서 변호사님께 법대로 하라는 말은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반 분들께서 이제 법대로 하자라고 네. 하면 야 고소를 해라. 네. 고소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좀 무섭게 그쵸. 들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자는 사람만큼 이제 편안해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가 제일 좀 무서운 사람이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혹은 법은 모르겠고 어쨌든 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곤란하고,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좀 신속하고 공평하게 좀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좀 커지게 만들어주는 그 단어 같은 것이고요. 네.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속하고 좀 효과가 있는 그런 구제책을 조금 처리하자. 좀 네. 뜨뜻미지근하게 기다리지 말고 뭐 이런 의미로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 조금 무섭게 다가오는 이 말이 변호사님께는 오히려 편안해지는 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도 이 법을 잘 알고 있으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저희가 상담을 해보고 저희가 네. 피해자분들도 이렇게 변호사로서 상담을 해드리고 뭐 가해자분들도 변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확연하게 이제 약간 좀 문제가 되신 분들이, 가해자에 좀 처하신 분들이 법을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저희 변호사랑도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책임을 면하시거나 좀 가장 경한 이렇게 처벌을 부과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피해를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기를 하시거나 이렇게 자포자기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구제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아직 피해를 안 입으신 분들에게는 예방 차원에서, 피해를 지금 보신 분들께는 신속한 어떤 구제 방법을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실제 피해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네, 저도 지금 뭐 많은 책임감이 들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좀 제보를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한정된 시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피해자분들이 이제 변호사님과 1대1로 상담을 하려면 좀 비용적인 측면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비용을 좀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네. 제가 이제 저희 법인에서 네. 법률 상담을 하면 당연히는 아니지만 유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방송에서는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네. 무료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인 피해 응급 상황실에서 무료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사례 보내주실 방법 다양한데요.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희 유료 문자 시스템도 있습니다. 유료 문자 서비스 샵 3989번 이용해주셔도 되고요. 아래 메일을 통한 접수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려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7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인 피해 응급 상황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례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코인 마진 거래를 알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의 수입 내역과 출금 내역까지 확인해주는 후기를 보고 덜컥 가입하게 됐습니다. 300만 원으로 거래를 시작하고 2분쯤 됐을까? 4천만 원이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의 25%를 먼저 선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원금을 먼저 출금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거래소 규정상 부분 출금은 불가능하다며 전액 출금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25%를 입금했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났다고 재입금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몇 번의 재입금이 있었고 수수료로 입금한 금액만도 총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니 해결하는 대로 원금과 수익금, 또 오류로 인한 수수료 입금 부분까지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다 어느 날 사이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지금 제 인생은 올스톱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첫 번째 피해 사례자분 얘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 부분이 좀 와닿았습니다. 3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2분 만에 4천만 원 수익을 보셨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가능한 일인지부터 짚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2분 만에 4천만 원, 그 원금의 몇 배가 10배 넘는 넘는, 그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게 정말 가능하려면 일단 투자 대상인 그 상품의 가격이 굉장히 좀 출렁거리는 네.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오르고 내리는 걸 그때그때마다 잘 맞춰가지고 그 2분 동안 엄청나게 좀 훌륭한 그런 투자를 해야지만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이런 뭐 여러 잘하시는 기법으로 분들도 하는 있죠. 업체들도 있어요. 네.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서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뭐 단체 채팅방에서 초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는 정체불명의 업체야 이런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업체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정체불명 업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드릴 수 있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그 키워드가 우리는 마진 거래를 통해서 네. 이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드릴 수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소비자 고객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수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마진 거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단기간에 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하지만 좀 그만큼 위험성도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예, 네. 마진 거래라고 하면 마진이라는 게 우리 금융계에서는 이제 증거금이라는 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진 거래라고 하면 이제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래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증거금을 받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제 뭐 당연히 수익이 날 때는 몇 배가 날 수 있지만 손해실이 날 때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런 걸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뭐 마진 거래라고 하면 아마 FX 마진 거래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FX라고 하면 Foreign Exchange라고 해서 이제 외국 환율 를 투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2개 이상의 국가의 이제 통화, 뭐 달러와 유로와 이런 것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양 국가 간의 이자율 차이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이 FX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허용을 해주고 있으면서 증거금을 10%만 내면 네. 이제 그 10배에 달하는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서 거래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지금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으니 당신에게 아주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게 이제 증거금, 마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생겨난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 FX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한 계약의 단위가 10만 단위고 예컨대 US 달러 상품을 샀다면 제가 한 계약만 체결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1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억 원이 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증거금 10%만 내면 되기는 해도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야 하니까 일반인들이 뭐 한 계약만 체결하려면 일단 증거금만 10% 1,000만 원 내라고 하면 그쵸.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나온 상품이 일단 증거금은 우리가 대신 내줄 테니까 거래를 내고 대신에 그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만 정산을 해서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상품이 있는데 일반 입장에서는 증거금을 잠깐 빌리는 것 같은 뭐 주식 담보대출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럼 빌린다는 어떤 개념에 착안해서 FX 마진 거래가 아니라 FX 렌트 거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또 다르게 있네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증거금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너튜브라든지 개인 SNS에서도 마진 거래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코인 마진 거래는 또 다른 건지, 코인 마진 거래는 어떤 건가요? 그 FX 마진 네. 거래는 이제 환율, 외국 환율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라면 코인 마진 거래는 그 투자 대상이 코인, 가상자산인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FX 마진 거래랑 조금 다른 것은 FX 마진 거래는 2개 이상의 통화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코인 마진 거래는 어떤 코인의 결제일과 투자일과 결제일이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처럼 어떤 뭐 담보 대출 거래라고 하나요? 네. 그런 식의 거래처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지금 마진 거래가 제가 코인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한 4, 5년 전만 해도 많은 주요 거래소들도 이제 마진 거래를 서비스를 제공했었거든요. 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까지 제공하는 거래소도 있었는데 그게 2018년도에 이름을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C 거래소가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마진 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도박장을 개설해준 그 죄가 네. 성립하고 또 이거는 불법 대부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제 해서 네. 수사를 개시한 이래로 주요 거래소들은 이런 서비스를 싹 다 없애버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거래소들이나 아니면 일부 업체들만 남아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코인 마진 거래는 다 불법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코인 마진 거래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부터 수사가 개시돼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올해 4월에는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난 것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불법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위협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컨대 2배를 활용하면 위협한 건지 1.5배를 활용하면 위협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사실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첫 번째 피해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예, 이건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형적인 불법 리딩방 법적으로는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체라고 하는데 이런 무등록 업체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금융당국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수백여 업체를 적발을 하고 심각한 업체들 수십여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당국에 이제 통보를 한 상황인데요. 네. 이런 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변호사인 저한테도 하루에 한두 통씩 아 정말요? 투자하세요 이런 네. 채팅방이 오고 이거 앵커님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도 봤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인하는 이런 문자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근절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사례는 전형적인 불법 리딩방 사건이다라고 보시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리딩방을 운영을 할 때 좀 현혹시키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 네. 얼핏 생각해 보면 누가 저런 사기에 당할까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만약에 초대돼서 들어가 보면 어떤 대형 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이름도 잘 알려진 해외 거래소랑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방하든지 계약서 같은 거를 조금 조작해서 올린다든지 네. 그리고 아니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이 어떤 편말에다가 맞아요. 땡땡땡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적어놓고 이렇게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현금 다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사진을 찍어서 네.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좋은 채팅방에서 수익 실현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듯이 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수익이 나는가 보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도록 계속 사람을 기망을 하고 조금 믿게 만드는 이런 신뢰를 계속 만들어주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피해 당하시는 분들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례를 좀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사기다라고 찝어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가 되려면 피해자분이 믿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 믿음, 신뢰를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예인 사진이라던가 네. 현금 다발이라던가 이런 거 기본적인 것이 될 것이고요. 근데 사람이란 게 또 이제 욕심이 또 개입이 되면 조금 맹신해서 조금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듯이 보통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수익을 낸 것처럼 이렇게 인증을 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고맙다는 감사글을 올리고 네. 저도 수익 실현했어요 이렇게 네. 하고 뭐 성투하세요 뭐 막 샀어요. 응원해주고 네, 막 나도 여기 참여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저도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고 넘어가서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처음부터 사기를 치진 않고 이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믿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본격적인 사기 행위로 넘어가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기 업체를 잡아내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기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서 우리 피해자분들은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이런 정체불명의 채팅방 혹은 뭐 지인으로부터 이제 알게 주실 수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보통 그냥 구두로만 하지는 않아요. 이게 네. 뭐 땡땡 에셋, 뭐 땡땡 파트너스 이렇게 금융회사 같은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자. 우리 정식 업체니까 믿을만 네. 업체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계약서 같은 것도 잘 보완을 해두시고 특히 이렇게 뭐 추천을 해줬거나 권유를 한 사람과의 대화 같은 것을 꼭 남겨두셔야 돼요. 보통 이거 보면 뭐 T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싹 사라지거나 아니면 대화자가 탈퇴를 하면 그 대화 내용이 싹 없어지는 그런 기능을 한 메신저들이 있어서 범죄에 굉장히 많이 악용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잘 캡처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 통화 같은 걸 하시게 되면 꼭 녹음을 하십시오. 네. 저희 변호사들이 항상 아쉬워하고 하는 게 이거 녹음을 해두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이게 참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휴대폰에는 자동 통화 녹음 기능도 있어서 물론 악용하시면 안 되겠지만 네. 이걸 켜두셔서 피해가 조금 발생했다 싶으실 때 상담을 받는데 활용을 하시던지 수사기관에 전달을 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지금 상황이 좀 코인이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처벌하는 강도도 좀 약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가상자산 관련된 일이어서 아직 법제도가 미비해서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해자들이 말하는 경우도 네.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로 실제로 법원까지 가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만 수천여 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뭐 수백여 건, 뭐 1000건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 건은 단연 사기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뭐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유사수진 행위 위반죄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뭐 가상자산을 마약 거래에 사용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라든지 이런 다양한 범죄로 처벌이 되고 있고 가상자산을 활용해 돈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처벌의 수위가 약해진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사기 피해를 입게 만든 가져간 재산상 이익의 규모로 형량이 조금 결정이 되는데 이 재산상 이익 같은 경우에는 돈이든 가상자산이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례자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00만 원을 초기 투자했고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수수료로 입금을 하면서 총 1300만 원의 피해를 보셨습니다. 이 피해 금액을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사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연루된 자금이라면 은행에 연락을 하면 곧바로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한 게 우리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마련이 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신속한 피해 회복에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는데 이 안타까운 것이 이 불법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즉 뭐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금을 이체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고 뭐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좀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급정지 조치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계좌를 압류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한다든지 소를 제기한다든지 형사 고소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신속한 조치가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례자분들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목돈을 입금한 후에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싶어서 의심이 되고 환불을 받으려고 하면 환불이 안 되잖아요. 일단 뭔가 목돈을 입금한 뒤에 잘못된 것 같다, 좀 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네. 이 피해를 입고 상담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이 대목에서 조금 쎄하긴 네.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시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가 지금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점이라고 보시고 꼭 그때 변호사 등이랑 상담을 하셔야지 피해를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쎄한 느낌이 드셨을 바로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너무 과장된 이 투자의 유혹, 정말 10번, 100번 고민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희 코인 피해 응급 상황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해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건 또 보도가 됐던 사건입니다. 한번 변호사님께서 사건 브리핑을 해주신다면 두 번째 보도 자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이 현재- 사례는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2017년도에 학원장 A씨가 그 수강 학생이었던 B군이 비트코인 투자를 아주 잘해서 수익을 많이 얻었다. 이런 네. 얘기를 듣고 지금 그때 학원 운영이 너무 어려웠었는지 이제 뭐 미성년 학생이긴 했지만 내가 지금 2천만 원을 좀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내가 책임을 묻지 않으마. 좀 열심히 해서 나한테 좀 수익을 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실제로 10대인 B군이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손실이 이렇게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손실이 학원장, 네. 네.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제 태도가 돌변해서 이제 찾아가서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머리 난리를 친 이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 미성년자에게 투자를 맡겼어요. 많이 급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미성년자가 거래소 이용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네. 거래소에 가입해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그 성인 인증 나이 같은 걸 넣게 되어 있고요. 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일단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아마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아는 지인의 어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계좌를 생성해서 거래를 했을 것 같고요. 네. 이 같은 뭐 경우에는 뭐 이제 아직까지는 뭐 문제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어떤 세금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뭐 금융실명법 위반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성년자가 금융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됐을 때는 또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예. 미성년자가 거래를 했다고 해서 네. 그게 뭐 불법이거나 위법 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미성년자 가상자산 거래를 했으니까 처벌돼야 된다, 뭐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런 것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가요? 다만 우리 거래소에 가입을 할 때 보면 미성년자인데 이걸 아닌 것처럼 속여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뭐 거래를 정지 중단할 수 있고 뭐 가상자산을 반환해 준 다음에 뭐 계정을 삭제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좀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런 식으로 어떤 민사적으로는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전문가와 투자자 사이에 이 대리 거래도 좀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개인 간의 대리 투자는 좀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증권사라면 이제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기고 그걸 포괄 위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경우에는 우리 자본시장법에 투자자 보호 의무, 예컨대 뭐 설명 의무 뭐 등 여러 가지 보호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가 적용돼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이렇게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뭐 개인에게 맡겼다 이러면 뭐 자본시장법 같은 그런 법을 통한 보호가 좀 어렵겠죠. 민법상 위임 계약에 따른 처리가 될 뿐인데 그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보호 수준이 낮아진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특히 코인이면 대리 투자가 조금 더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코인 가상자산 가격이 워낙 출렁이기 때문에 네. 뭐 제대로 대리 투자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또 가상자산 대리 투자를 맡기신 분들이라면 아마 스스로 거래소에 접속해서 좀 거래를 하기 힘든 그런 고연령층이라든지 네. 주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투자를 잘못하더라도 네. 이거를 자기가 확인해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수익이 났더라도 이거를 밖으로 빼돌렸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건지를 자기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피해를 확인하는 것보다 늦어지고 구제도 늦어지고 뭐 이런 식의 사건이 많은 것이죠. 수익과 손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대리 투자를 이제 해주는 사람이 나 다 잃었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대리 투자를 해준다고 한 사람이 뭐 국내 주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네. 그 거래 내역이 사실 다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 뭐 그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을 뭐 일부러 지웠다든지 아니면 주요 거래소가 아닌 다른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거래 내역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경우에 지금 그렇게 대리 투자를 맡기신 좀 미숙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건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밝혀내야 될지 좀 막막한 그런 상황에 좀 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10대 이 학생이 머리가 좋아서 수익을 보고도 손실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그쵸, 있지만, 네. 그럴 수도 주요 거래소를 있지만, 안 당시의 이용했다면. 장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좀 폭락했기 때문에 네. 그 10대 대리 투자를 해준 학생이 굉장히 어떤 운이 좋지 않았다면 아마 손실을 본 건 사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아무리 그래도 이 40대 학원장이 10대 학생을 폭행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네. 지금 학생을 또 따로 불러서 엄청 화를 내고 욕도 네. 하고 이걸 돌려내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원금 내놔라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이래서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보면 법원도 굉장히 좀 무겁게 봤습니다. 지금 피고인의 죄책이 굉장히 무겁고 네. 피해자도 많이 고통을 입었다고 해서 징역형 1년 6개월형이 선고됐어요. 물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긴 했지만 네. 네, 지금 이렇게 좀 사건 처벌도 좀 무겁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장이 이 판결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다고 한 상황입니다. 네, 네. 1심 판결이 최근에 났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판결문을 좀 보면 피해자의 고통을 설치한 걸로 봐서 아마 합의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일단 그 피고인이 그 학원장님께서 그 자기 피해를 모두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반성을 하시는 점은 인정이 됐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뭐 합의가 여전히 안 되고 뭐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 형량 항소심에서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사건은 또 학원장이 학생에게 욕설을 해서 협박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학원장이 이제 대리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 물을 수도 있었을까요? 네. 네, 일단 뭐 성인 간의 관계라면 뭐 비트코인 투자 관련한 어떤 위임 계약이 체결이 된 것이니까요. 지금 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면 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게 돼야 될 것이고 물론 뭐 거래를 굉장히 마구잡이식으로 했다면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조금 져야겠지만 그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고 상당한 수준의 어떤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그 책임이 제한될 것인데요. 지금 문제는 이 학생이 10대 미성년자라는 것이고 네. 요즘에 19세 미만이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와 거래한 거래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면 조금 다른 또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쟁점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성년자라는 포인트가 좀 짚어볼 그렇죠. 만한 포인트겠네요. 네, 미성년자면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오는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법률 관계가 또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례까지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조금 관심 가지실 만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 일으킨 이 머지포인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머지포인트 운영자인 머지플러스가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예, 저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이제 M사가 머지포인트사가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어떤 부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구독을 추천해주는 경우라든지 결제 트랜잭션이 생길 경우에 이거 연결돼서 가상 코인이 이제 채굴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업 방식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좀 머지 포인트로 추가 발행이 어려울 경우에 그런 어떤 자금을 조금 조달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어떤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실제 머지플러스 임원으로 이제 이용자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이 최고 기술 책임자가 예전에 한번 이 복제 논란, 코인 복제 논란으로 상장 폐지를 했던 코인 업체 출신이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 머지 포인트 네. 지금 이 사태가 난 이후에 뒤에 투자자 아니면 보유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유자분들께서
그 문제도 지금 제기를 하고 계시죠. 네. 그 과거에 뭐 이런 뭐 사건에 연루됐었던 분이 임원으로 있었던 거 보면 지금 이 회사도 애초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 지금 과거 이분이 가상자산을 발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시가보다 저렴하게 따로 이렇게 파는 그런 업체를 운영하셨었다고 해요. 지금 네. 이 가상자산이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도 올라갔다가 갑자기 상장 폐지가 돼서 네. 한 1,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수백여 원의 피해를 보시는 어떤 그런 사건이 연루됐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머지포인트사의 임원으로 계셨었기에 아하.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코인 관련 피해 사례를 다루는 시간인데 오늘은 머지포인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이 머지 포인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포인트라는 것이 사실 가상 자산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거의 굉장히 유사하고요. 지금 이제 금융법상의 어떤 선불 전자지급과 일반적인 가상 자산은 좀 많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이렇게 판매되는 어떤 유통, 발행 과정도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이 회사는 어떤 코인 발행도 조금 검토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봄으로써 뭐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일단 어떤 점이 문제가 됐던 건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네. 일단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직 지금 막 수사가 시작된 단계일 네, 이제 뿐이고요. 착수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상 저희가 어떤 속단하기는 이르고 조금 네.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말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네, 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지금 머지포인트가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네.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런 수단을 발행해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높고, 또 뿐만 아니라 상당한 할인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가능했던 것이냐. 물론 업체는 가능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포인트를 이제 매도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이런 구조를 활용해서 영업을 한 것은 또 사람을 속여가지고 돈을 받은 사기에 해당한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저도 네. 머지 포인트를 사용해 보진 못했는데요. 제가 사용해봤던 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네. 이거 머지 포인트를 구매하면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네. 한 20-30% 정도의 할인을 무제한적으로 받게 해줬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인트를 쟁여두신 분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뭐 도매상이라든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환불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원하는 시점에. 근데 네. 지금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 이제 환불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피해는 일단 발생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문제는 지금 이런 보유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포인트를 받고 우리 서비스나 상품을 내주신 네. 이런 뭐 자영업자들도 지금 물건을 팔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터져서 지금 대금을 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지금 구르고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주변에서 머지포인트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자분들, 이제 피해자분들의 상황은 알겠는데 자영업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이것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뭐 카페, 밴드, 네, 뭐 단체 채팅방 등에서는 그렇죠. 이 어플이나. 머지 포인트 환불이 좀 어렵다고 한다, 문제가 생겼다는 이슈가 조금 빨리 이렇게 알려졌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장사하기도 바쁘신데 그런 걸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카페들에는 아직까지 머지 포인트를 활용해서 물건 살 수 있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좌표 찍기라고 하는데, 네. 그런 곳을 공유하면서 찾아가서 잔뜩 물건을 사기도 해서 문제가 됐고,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잠깐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금이 진짜. 회수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기사들과 뉴스를 보면서 머지포인트 사용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젊은 사용자들 층에서는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그게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소식이 느리다 보니까 그 소식을 뒤늦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가스집 같은 데서도 대량으로 막 20, 30개씩 냉동 돈가스를 가져가셔서 사장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태가 있었다라는 뉴스를 보고 참 안타깝기도 했고 반대로 또 이제 자영업자분들께 전화를 걸어서 요즘 이런 사태가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 정지일 직전까지도 각종 사이트에서 높은 할인율로 대량의 판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좀 거래가 정지될 걸 알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긴 한데 어땠을까요? 네. 예, 회사로서는 이제 회사의 뭐 매출 상황이라던가 판매 동향 이런 것을 계속 트래킹 해 왔을 테니까요. 네. 완전히 이거를 몰랐다거나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요. 하지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속단하지 말고 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머지포인트 여파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이 사업자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실제로 이 머지포인트 불똥이 튀었다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 머지포인트와 제휴를 맺었던 이 금융사들에게도 좀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일까요? 예, 최근에 네. 모사가 자기네들은 머지포인트 관련된 뭐 금액을 전부 다 환불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알고 보면 그게 30일 중에 하루치밖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네. 눈 가리고 앙환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전자금융 거래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상에 굉장히 많은 수십억 원 수준의 자본금을 갖춰놔야 되고 이런 피해를 대비해서 만약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해야 되는 어떤 조치 매뉴얼이라든지 폐업이 되면 이렇게 준수해야 되는 이런 절차 같은 것이 법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가상자산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달리 그렇게 적용돼야 될 내용이 없어서 진짜 혹시 폐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가 네. 전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 다음 달에 이제 우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네, 이제 24일이죠. 마감일이 네. 있는데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이제 폐업을 면할 수 없는 업체들이 수십여 업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금융당국이 법은 없지만 거래소 너희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조금 이렇게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방안을 좀 마련해 놓고 나한테 네. 보고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이고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고하는 업무도 바쁜데 바쁜 지금 상황인데. 신고가 안 받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폐업 프로세스를 제출하라는 네. 것이냐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 분주한 모습인데 만약에 이제 뭐 사업 정지, 운영 정지가 됐을 때 피해자들을 구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책을 미리 좀 내놔라 하는 게 일이 더블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만약에 이 사태가 조금 더 늦게 알려져서 코인 발행까지 됐다라고 된다면 어떻게 상황이 됐을까요? 네. 일단 코인을 발행했다면 머지포인트 자체가 좀 서비스 자체로는 굉장히 많은 제휴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네. 서비스 자체로는 호평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할인을 제공하니까요. 그래서 코인을 발행했다면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제 그 유입된 자금을 가지고 지금 기존에 조금 지속 가능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를 좀 개선을 하고 조금 더 수익성 있는 아이템을 발굴했다면 성공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아니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큰 이런 피해 사례가 네. 발생했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이제 외부인인 저희가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수사가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발언이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막 피해 상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금융당국에서도 피해 그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이럴 때들은 좀 피해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네, 지금 피해자분들의 대처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이미 뭐 금융당국이나 소비자원에 많이들 민원을 제기하신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 뭐 피해자 카페라든지 밴드 같은 경우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100% 승소 내지 이제 피해 보전을 장담합니다라는 어떤 이런 광고를 하면서 이제 대규모 고소인단을 모집하고 계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일단 우리 형사 고소 절차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나야 네. 뭔가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심, 네. 2심, 대법원까지 가면 한 3년, 4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배상명령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될 피해 보전이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피해 규모가 좀 크지 않은 분들이라면 네. 금융당국의 조사나 수사당국의 어떤 결과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작년에 있었던 상당한 규모의 펀드 이런 문제 같은 네. 경우에서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렇게 조정안을 마련해줘서 이런 식으로 좀 소송을 가지 않더라도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지금 피해 규모가 수천만 원이다, 수억 원이다 이렇게 큰 분들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보면 직접 또는 몇몇 분들과 함께 직접 형사고소라든지 압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해자 고소 카페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처하신 상황이라든지 갖고 계신 자료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이런 방안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를 같이 준비하는 카페라든지 피해자 모임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이걸 2차 보면 가해로 이어질까 봐요. 네.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제가 보면 이게 피해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카페가 있어요. 지금 예컨대 네이버에 모카페도 있고 네. 굉장히 좀 많은데 그 카페 안에서도 이미 좀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힘드시고 네. 좀 자기가 입으신 손해를 회복하고자 모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보면 저는 이런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했어요라고 올려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 쪽지 주세요 이렇게 네. 해서 쪽지를 받으면 잘못된 투자를 다시 이제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고 지금 일반적인 그냥 정상적인 투자 카페 이제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임으로 유치가 돼야지 이제 소송 주체 네. 입장에서는 이제 도움이 될 테니까 우리한테 맡기면 100% 수익을 네. 돌려받을 수 있다라든지 수소 가능성을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거 수밖에 없는 것 조심해야겠죠. 같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네. 근데 지금 사실 멘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거를 좀 제대로 판단하기가 좀 네.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코인 피해 응급 상황실에서는요, 코인 피해 사례들 위주로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친 큰 사건들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피해 사례 상담 한번 진행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제가 피해 입으신 사례도 직접 분석을 네. 해보고 또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떤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정말 까딱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좀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코너에서도 많은 적시성 있는 사례를 알려드려서 이런 피해를 입으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인 피해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피해 예방, 구제를 위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료 문자 서비스도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보시면서 도움 받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예, 피해자분들하고 상담해보면 많이 드는 생각이 너무 자포자기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네. 어차피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아보니까 이거 피해 회복하기 어렵다는데 이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우시고 하시면서도 조금만 더 일찍 힘을 내셨으면 이게 피해 회복이 분명히 가능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포자기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네. 지금 본인 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같은 피해를 고통을 받으실 수 있는 다른 네. 분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사례 제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그리고 도움 주신 정수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